자, 경우의 수 봅시다. 자, 이쪽 파트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조금 이제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황별 암기.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을 외워야 돼. 뭐 메인 내용은 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방법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좀 정확하게 외워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 안에 이제 두 가지 도구가 있어. 순열이랑 조합. 사실상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거의 뭐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일 어렵다보다도 문제가 개같지 아주. 자, 그래서 이쪽 파트 뭐 이따 할 텐데 그때 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부터 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더한다. 그러니까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을 때 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그럼 동시라는 말의 의미, 문제 풀면서 익혀야 돼요. 동시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개수. 물어봅니다. 그쵸? 결국 무슨 얘기야? 4로 나눠 떨어진다, 5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개수는 구할 수 있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안에서 4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나누지. 100 나누기 4 이렇게 25 나오죠. 그래서 얘는 25개야. 자, 그럼 5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역시 100 나누기 5 하면 20. 그럼 20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치? 겹치는 건 누구죠? 20의 배수지. 그래서 100 나누기 20 2, 5, 10. 그래서 20. 그래서 식은 이렇게 25 더하기 20 빼기 5 이렇게. 그래서 40개가 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어보면 모른다고. 이런 거 빼는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래, 이걸 풀었어. 그래서 알겠어. 합의 법칙 이런 거구나. 그래서 2번 딱 봤습니다. 1부터 72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을 한 개 뽑았는데 어떤 걸 뽑았대? 72와 서로 소인 공 뽑는 경우의 수 나오네. 70이랑 서로 소인 공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 됐니? 그럼 이제 70이랑 서로 소인 거 개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구해? 서로 소가 일단 뭐야?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는 서로 소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서로 소가 아닌 거 어떻게 찾아? 소인수분해. 자, 72 소인수분해 9, 8에 7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2, 3. 그쵸?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아이디어. 서로 소 푸는 아이디어입니다. 전체에서 빼는 거지.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 이렇게. 이게 서로서 구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다. 그럼 전체 72개고요.
자, 2의 배수 몇 개? 72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대로 써 넣는 거야.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72 나누기 3 하면 되지? 2, 3은 6, 2, 6, 12 3, 2, 6, 3, 4, 10 이렇게. 그 다음 빼기 뭐 6의 배수. 그래서 6, 6, 6, 2, 12 이렇게. 그래서 72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12 이렇게. 그래서 상황별 방법들을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50, 60, 그다음 48. 그래서 72 빼기 48. 그래서 24. 이렇게 된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유형 두 번째 봅시다. 여기서는 뭐냐면 주사위의 경우의 수예요. 주사위. 자, 주사위도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일단 방법은 뭐냐면 이거 그냥 직접 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직접 세. 어떻게 세? 표 그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치? 그러면은 눈의 합이 5의 배수니까 눈의 합이 5, 10, 15 이런 거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합이 5면 뭐 1, 4, 뭐 2, 3 찾으면 되겠지, 그치? 이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다고.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왜 더 빨라요? 더 빠르다고. 말 좀 들어. 1, 2, 3, 4, 5, 6 1, 2, 3, 4, 5, 6 됐죠? 자, 합이 5인 거 어딨어? 여기. 합이 10인 거 어딨죠? 여기. 15는 없네? 그쵸? 몇 개? 7개. 끝. 됐어요? 훨씬 빠르지, 이게? 실수도 없고, 훨씬 빨라. 그러니까, 주사위 나오면 웬만하면 표 그려서, 이렇게. 이 표를 좀 잘 그리세요. 가로세로 잘 맞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어쩔 수 없지. 얘는 주사위가 몇 개야? 3개잖아.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사위 3개. 그래서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이거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게 경우의 수 뭐야, 뭐 표 같은 거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자, 봅시다. 6. 자, 주사위 3개입니다.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얘부터 할까? 그럼 4, 1, 1. 됐죠? 그 다음에 3. 3 떨어졌어요. 그럼 3, 2, 1.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있나? 없죠? 요거 몇 개? 요거 3가지. 요거 몇 개? 이거 6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왜 3가지인지 알겠어? 그치? 이거 왜 6가지인지 알겠지? 기억납니까? 이거 3팩토리얼 이거 알아? 그치?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9가지. 4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외우는 거야. 방정식 부등, 거기 써있지? 유형 해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해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해의 개수에 관한 문제. 뭐라고? 그러네. 안 했네. 1개. 10개.
빠뜨렸네. 빠짐없이. 자, 유형 3번 봅시다.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 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의미 아닌 정수. x, y, z.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0을 포함한 자연수란 얘기죠. 0을 포함시켜. 자연수에다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푸는 요령. 기억나나 이것도? 이런 문제. 이런 방정식 해액에서 푸는 문제 요령 첫 번째 뭐? 개수가 큰 변수부터 대입. 이렇게. 그렇죠? 거기 써있죠? 위에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문자에 사료를 대입해서 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Z부터. 그러니까 푸는 방법 첫 번째 Z에다가 뭘 집어넣어? 0.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2Y가 10.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어? Y에다가 이제 0부터 넣는 거야. 0, 1, 2, 3, 4, 5까지 들어갈 수 있네. 그쵸? 그럼 X는 신경 쓸 거 없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6개. Z가 0일 땐 6개. Z가 1일 때. 그럼 X 플러스 2Y는 7. 그럼 여기 0, 1. 잠깐만. 0, 1, 2, 3까지. 4는 안 되니까. 그래서 4개. 그 다음 세 번째. Z가 2일 때. 그럼 X 더하기 2Y는 4. 그럼 0, 1, 2. 3개. 그 다음 네 번째. Z가 3일 때. 그럼 X 더하기 2Y는 1. 그럼 0. 하나. 1개. 끝났네. 그래서 토탈 1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하면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6번 보시면 자, 2x 더하기 5y가 17보다 작다.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x는 몇 개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큰 거부터 y에다가 1을 넣읍시다. 그럼 2x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x는 6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6개. y가 2. 그럼 2x가 7보다 작다. 그래서 x는 2분의 7보다 작다. 그럼 1, 2, 3. 3개. y가 3이면 2x가 3, 5, 15니까 2. x는 1보다 작다. 1개. 이렇게. 그래서 토탈 10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해서 하나씩 천천히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유형 4 뭐라고 써있냐? 수형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형도. 이게 뭐냐면 수형, 수가 저 나무 숫자거든. 나뭇가지 모양을 한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야. 일일이 다 따지자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런 그림으로 하자는 얘기고, 자, 주로 언제 쓰냐면 이때 씁니다. 거기 나와 있죠. 얘는 문제를 좀 기억해야 돼. 7번. 자, 4명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상자에 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4명 모두 서로 다른 사람 걸 준비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약해보면 이거야.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갖는다. 안 갖음. 이런 문제의 유형은 다 이런 데 속합니다.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가져. 그렇죠? 뭐 상황은 많이 만들 수 있겠지. 뭐 모자를 벗어 걸어놓고 가! 그런데 모자를 아무거나 짚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가져간다고. 시험지를 채점할 거야. 4명 있는데 시험지를 섞어서 놔줬어. 근데 자기가 자기 걸 채점 안 하는 경우에서 이런 경우를 수용도를 씁니다. 자, 보시면 A, B, C, D. 자,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간대요. 그럼 A는 뭘 가져가? B를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A가 B를 가져갔으면 B는 A를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B가 A가 가져갔으면 C가 C를 안 가져가니까 얘는 D를 가져가고요. 그럼 얘는 C를 가져가면서 끝납니다. 여기는 B, C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건 A하고 D죠. 그럼 얘는 D를 가져가고 얘는 A를 가져가는데 이건 자기가 자기 걸 가져갔으니까 안 되고요. B, D가 남았으니까 C, D인데 이건 D, C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가 됩니다. 뭐라고? 뭐예요? B, D. 그러니까, A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문제들은 보통 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변수를 줘.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데 뭐 B는 A를 가져갔다. 이런 거.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데 뭐 D는 C 걸 가져갔다.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교란순열. 그래서 이걸 외우기도 해요. 지금 4개 있죠? 4개. 4개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가 9예요. 여기 나와있죠? 4개짜리. 5개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가 44고요. 이거 외워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뭐 나오면은 어차피 다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교란순열 문제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으면 교란순열이네. 몇 개짜리야? 4개짜리네. 9. 5개짜리네. 44.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서는 문제의 유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8번 같은 거 보시면요. 자, A1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 빼기 4가 0이 아니래. 자, 곱해서 0이 아니란 얘기는 다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A1이 이게 되면 안 돼. AND 그리고 A2도 2가 되면 안 돼. AND 그리고 A3도 3이 되면 안 돼. 그리고 A4도 4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번을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교란순열 문제죠. 그럼 4개니까 경우의 수는 9가지.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물론 직접 수영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외울지 수영도를 그릴지 이건 본인 판단입니다. 됐구야. 그 다음에 고배법칙 봅시다. 자, 고배법칙은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는 뭐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배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진짜로 그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영향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 봅시다. 그럼 9번 보시면 이런 거죠. 준호가 있는데 4가지 종류의 상의. 자, 상의가 4개. 바지가 3개.
그 다음에 신발이 두 개가 있다. 이걸로 이제 코디를 한대. 몇 가지 경우의 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같이 착용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24가지의 코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뭐 거접하고 그 밑에 거 볼까요? 자, 우리가 트로트, 랩, 힙합, 댄스 4개의 분야에 총 22개의 오디션이 있대요. 트로트 7개 오디션, 랩 뭐 쇼미더머니 같은 거 6개 있대. 힙합 4개가 있고, 댄스 5개가 있대. 근데 나는 여기에 3개를 지원할 거야. 이 경우의 수를 구하래. 3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각 분야에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대요. 각 분야에 하나만. 그러니까 트로트 2개 지원 못한다고. 그 다음에 댄스는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데. 오케이, 좋았어. 댄스 반드시 지원할 거야. 자, 그럼 경우의 수 봅시다. 일단 댄스 조건부터 해줘. 댄스 5가지가 있습니다. 5개 중에 한 개 택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 경우의 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은 보면 좀 뭔가 허접해 보이지만 이 방법 마스터하면 경우의 수 획기적으로 푸는 방법이 변합니다. 자, 댄스 5개 중에 하나 골랐어. 됐죠? 그럼 우리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더 골라야 되죠? 그치? 그럼 2개. 이 셋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네, 그치? 순서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 3C2. 기억납니까? 3C2? 3C2는 3C1이랑 같다. 이것도 기억나요? 나 안 나? 안 나? 그럼 이제 이거는 조합할 때 다시 얘기. 조합. 자, 조합. 일단 NCR. 이건 기억나나? 안 나? 뜻.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 그치? 그래서 이 조합의 핵심은 순서가 필요 없다는 거, 그치? 그 계산 방법은 NCR은 어떻게 계산해?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계산. 그리고 조합 공식 중에 유명한 거 NCR은 NCN-R이랑 같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C9 같은 거 10C1로 바꿔서 해도 된다. 이 밑에 R 팩토리얼 있기 때문에 다 나눠져. 그래서 3C2는 3C2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가지 방법을 뭘 뽑아? 종목을 뽑죠. 종목. 됐어? 근데 이게 뭐야? 종목마다 다 경우의 수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 3C2로 퉁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치? 이게 푸는 거 아니라고. 자, 그럼 2개 고릅시다. 어쨌든 경우의 수는 3가지니까 3가지 쓰자. 트로트, 랩 선택했을 경우 7 곱하기 6 42가지. 그 다음에 랩하고 힙합을 선택했을 경우 6 곱하기 4 24가지. 그 다음에 트로트랑 힙합을 선택했어. 7 곱하기 4 28가지. 됐죠? 그럼 얘는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 일단 댄스 5가지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뭐죠? 42 24 28. 이 3개는 동시에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70 94, 그래서 5, 4, 20 9, 5, 45 470개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고배 법칙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룰 문제 유형이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5개 부르고 나머지는 합의 법칙 이렇게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원도 없어요. 가장 실생활에 가까운 문제다 보니까 경험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보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11번 보면 x 더하기 y랑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얘를 전개했을 때 항 개수를 구하래. 그치? 이거 다 전개하면 4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죠? 8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12번. 자, a 더하기 b, p 더하기 q 더하기 r,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를 전개했을 때 a를 포함한 한개수, a를 포함하는 한개수, p를 포함하지 않은 한개수 더하래. 자, a를 포함한데 그럼 a를 무조건 뽑으면 되지, 그쵸? 여기서는 a 뽑고, 그럼 여기 몇 개? 3개. 여기는 3개. 그러니까 3 곱하기 3 9 됐죠? 그 다음에 P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P 안 뽑으면 되지 뭐 2개 3 이렇게 12개 됐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전개가 뭔지, 전개가 숫자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괄호에서 문자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12번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 보시면, 자 13번 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예요.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합이 짝수래.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짝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거, 합이 짝수. 자,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둡시다. 상식, 합이 짝수, 합이 홀수.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합이 짝수란 얘기는요, 합이 홀수란 얘기는요, 그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홀수의 개수가 정합니다. 짝수는 아무리 많아도 합이 홀수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 그러니까 숫자 구성에서 홀수의 개수가 이걸 결정한다고.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그래서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합이 짝수고요. 역시 숫자 구성에서 홀수가 홀수계에 있으면 합이 홀수입니다. 짝수는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개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해보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 좋다. 나중에 3개, 4개, 5개, 6개 될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합의 짝수니까 무슨 얘기야? 홀수가 짝수계라고. 그러니까 홀수가 빵개 아니면 2개여야 된다. 그러니까 홀수가 빵개라는 얘기 또 무슨 얘기야? 해석하니까 짝수가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짝수가 2개거나 홀수가 2개면 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합 짝수라고. 자, 그럼 짝수가 2개니까 짝수가 누구야? 0, 2, 4, 6, 8 이죠? 근데 앞에는 0 못 오니까 4개 올 수 있고요. 여기는 5개. 그래서 20개. 홀수는 1, 3, 5, 7, 9 5개죠? 역시 5개. 그래서 25개. 그래서 토탈 45개의
우리는 1의 제곱의 숫자와 11의 숫자의 합이 짝수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 보자. 도로망 경우의 수. 이거는 뭐 많이 해봐서 알겠죠? 근데 이런 거 풀 때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난다. 자, A, B, C, D. 근데 A에서 B까지가 3개. 여긴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는 3개. 자, A에서 D로 갈 때 B를 반드시 거쳐서 그래요. 한 번 지나는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이거 먼저 도로부터 파야 돼. A에서 다이렉트로 D로 갈 수는 없죠. B를 꼭 거쳐가래. 그럼 A, B, D. 그 다음에 A, C, B, D. 이렇게. 그쵸? 끝인가? 또 있어. A, B, C, D. 3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B니까 3 곱하기 3 9. 얘는 A, C, C, B, B, D 이렇게 A, B, B, C, C, D 이렇게. 또 있나요? 없지? 그래서 끝. 그래서 24, 33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자. 오각형 모양이네요. A, B, C, D, E. 그래서 이 2개, 3개, 하나, 2개, 하나, 그리고 요렇게 기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C로 간대요. 자, 봅시다. 잘 따져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C로 간대.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수 있고요. A에서 출발해서 E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출발해서 D로 갈 수도 있어, 그치? 그럼 A에서 B로 갔으면 B에서는 바로 C로 가야 되겠네, 그쵸? A에서 E로 갔으면 여기 C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A에서 E 가서 D로 갈 수도 있죠. 그럼 D에서 이제 C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다이렉트 D로 가면 D에서 C로 갈 수도 있고요. D에서 E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몇 개야, 그럼? 다 찾은 거 맞아?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로 갔다. 끝. 아, 뭐야. 이것도 있잖아. 이거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것도 있네. 자, 경우의 수 구하자. 발바닥아. 한 가지.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 3가지, 6가지.
자, A에서 E로 가서 E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 A에서 E로 가서 한 가지. E에서 D로 가 한 가지. E에서 D, 잠깐만, A에서 E 갔다가 E에서 D로 가 한 가지 맞고, 그 다음 D에서 C로 가 두 가지. 자, A에서 D로 가 한 가지. D에서 C로 가 두 가지.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거 한 개, D에서 E로 가는 것도 한 개, E에서 C로 가는 것도 한 개. 이렇게. 됐죠? 하나, 6개, 하나, 2개, 2개,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13개. 이렇게. 됐죠? 싹 귀찮다. 자, 그 다음 약수의 개수. 자,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외워. 어떻게 하는데 1씩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 720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네. 소인수분해 합시다. 우리들은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72 곱하기 10 이게 9, 8에 70이죠? 그러니까 2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됐나요? 그럼 약수는 몇 개? 4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이걸 왜 이런지 알아야 돼. 이것도 경우의 수입니다. 2가 4개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4개를 갖고 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럼 2를 갖고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죠. 안 갖고 오는 것까지 해서. 그렇죠? 안 갖고 오면 우리가 1이라고 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18번 보시면요, 4의 a승 3의 제곱 5, 요거 약수의 개수가 42개래. 그럴 때 자연수 A값 찾으래요. 자, 요거 2의 2A죠. 그래서 2A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게 42. 그렇죠? 그럼 3, 2, 6. 6, 7에 42니까 2A 더하기 1이 7이고요. 그럼 뭐 A는 3 하면 되지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허접하구만. 얼른 고쟁이를 풀어야겠다. 빨리 부탁 끝내고. 이거 뒤에 교과서인데 좀 풀었나? 하나 안 풀었지 그때? 풀었나? 그 뒤에 이 책 뒤에 여기다 안 풀었다고? 교과서에다 풀었다고? 교과서 따로 푼 건 있는데 여기다 이것도 슬슬 풀어봐. 어차피 교과서인데. 그래서 이 교과서는 이거 푸는 걸로 끝내고 더 안 풀지 뭐. 바로 고생으로 넘어가게. 자, 그 다음 유형 10.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기억납니까 이거? 뭔 차이였죠? 지불 금액,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지불 방법은 그냥 돈 개수에다가 1 더해서 다 곱한 다음에 1 빼는 거였지? 그치? 근데 지불 금액 얘는 달라요. 이게 뭐 표현이 지불 금액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이게 뭐야,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이야. 표현 금액.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5천원짜리 두 장이 있다고 치면, 그치? 지불 방법은 두 가지야. 한 장 주는 거, 두 장 주는 거, 그치? 근데 표현 방법은 두 가지. 그러네. 됐죠? 그래서 지불 금액,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원래는 얘는 지불 방법이랑 똑같아. 근데 낮은 단위의 합의, 상위, 단위를 건드리면 이때부터 달라지지. 그래서 어떻게? 상위 단위를 이쪽으로 환전시켜버려. 됐죠? 그래서 19번 보시면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있어. 그럴 때 지불 금액 몇 개냐? 전불상에서 만들 수 있는 금액, 지불 금액 얘기하는 거죠. 얘는 침범하는 거 없네. 그럼 그냥 1 더하기 1, 3 더하기 1, 4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침범하는 게 없으면. 됐죠? 침범하는 게 있으면 아니야. 환전해야 돼. 그게 왜 없는 거야? 그 밑에다가 하나 써 그럼. 19-1 해가지고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6개, 10원짜리 6개. 이렇게 했을 때 지불 방법 뭐야? 1 플러스 1, 6 플러스 1, 6 플러스 1 빼기 1. 그치?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은 어떻게 돼? 자, 100원짜리 6개니까 500원짜리 뚫렸네, 그치? 500원짜리 다 100원짜리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원짜리가 11개가 돼버렸네. 100원짜리 10원짜리 이거의 지불 방법을 구하면 되지. 그런데 뭐야? 안 틀렸구나. 그래서 11 더하기 1, 6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100원짜리가 6개니까 500원짜리가 뚫렸어. 그래서 500원짜리는 의미가 없다. 100원짜리로 다 바꿔버려. 그래서 100원짜리 11개, 10원짜리 6개의 지불 방법을 구하시면 된다. 됐고요. 그래, 딱 두 개만 더 하고 시작. 20번. 자, 이것도 기억나죠? 중2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나 그러면 만약 10원이 한 10개 정도 있었다. 13개 정도 그치. 있었다. 10원으로 그치. 싹 10원으로 바꾸는 거지. 결국 10원짜리 개수가 표현 방법 개수가 되는 거지. 자, 20번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A, B 최단거리 그쵸? 기억나나 이거? 꺾어지는 방향 쪽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썼죠? 그럼 여긴 두 개. 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긴 세 가지, 여긴 네 가지, 여기까지 5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세 가지밖에 없죠?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긴 7개, 12개, 여긴 7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7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19, 26. 그래서 26개의 방법으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유형 12번. 자,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게 도형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 뭐 방법 어떻게 해도 다 풀리는데 그래도 이 방법대로 푸세요. 첫 번째, 우리가 색칠할 때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시작하자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기 무지개 이렇게 구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 A, B, C, D 뭐야? 끝이야 이게? 이거 지울까? A, B, C, D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지금 보시면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게 누구야? A랑 C죠. 그러니까 A랑 C 둘 중에 하나 정해서 시작하라고. 됐어? 그럼 뭐 C부터 할까? C에 색깔을 칠하래. 몇 개 칠할 수 있대? 4개를 칠할 수 있대. 그럼 C에 4개를 칠하는 겁니다. 그럼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 칠해야 되겠지? 이렇게 인접한 영역 시작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한 영역으로 넘어가서 색을 부여하면 되겠죠. 됐죠? 위에 나와 있어. 그게 또. 그래서 여기 4개니까 여기 위에는 3개. 그렇지? 3개. 그럼 여기서 문제가 돼. 만약 여기서 3개 갔어. 그렇지?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3개 갔어. 그치? 그럼 얘 3개고, 얘도 3개네. 됐지? 그럼 이제 여기 색을 부여할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B, D가 문제가 돼. 왜? B, D가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A의 경우수가 곤란해지지. 맞니? 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일로 갔다가, 그 다음 얘 또 일로 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3개 칠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일로 가자고. 그럼 얘는 색깔을 이 2개 무조건 피해야 되지. 몇 가지? 2가지. 그럼 얘는 이 2개만 피하면 되지. 2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됐죠? 12 곱하기 4 48 이렇게 나온다. 됐니?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봐봐, 이걸 아까 전처럼 풀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했고 하나 둘 셋. 내가 여기 4개 칠했어.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안 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푸는 거야. 여기 색깔 4개. 오케이, 맞아. 그치? 그럼 여기는 3개 맞지? 여기도 3개 맞지? 이렇게 했다고. 그럼 여기가 A, B, C, D인데 이러면 이제 A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기지. 근데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봐봐. 지금 C, B, D, H 여긴 4개, 여긴 3개, 여기도 3개.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지. 뭐 B랑 D랑 같을 때, B랑 D랑 다를 때. 그치? 그럼 B랑 D랑 같으면 둘 다 B가 3개면 D는 1개지. 얘는 얘가 3개면 이게 2개지. 그럼 B랑 D랑 같으면 우리는 색깔 2개만 피하면 되니까 이때는 A가 2개고 B랑 D랑 다르면 3개 다 다른 거니까 1개지.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4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 이렇게. 그래서 24 더하기 24 48. 됐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됐니? 자, 밑에 거 하나 더 해보자.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게 베스트야. 저렇게 경우의 수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 자, 얘도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A, B, C, D.
됐죠? 일단 B가 제일 닿아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B 아니면 D가 그렇지. 그러니까 B 아니면 D로 시작하는 게 좋아. 그리고 색깔을 5개 칠하는데 5개 색. 그럼 B에서 출발하자. 여기서 5개를 칠했어. 됐지? 그 다음에 A로 가자. A는 4개야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고? D로 가자고. 그럼 얘 3개지? 그럼 얘도 3개지? 이거 두 번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푸는 미친놈이 있다고. 이렇게 아까 전처럼 여기 5개를 줬어. 그럼 너도 4개고 너도 4개잖아. 그러면은 얘 칠할 때 A랑 C가 같을 때 다를 때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개로 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A랑 C랑 같을 때 A랑 C가 다를 때. 그러면은 B는 똑같이 5개야. 근데 이때는 A가 4개면 C는 1개. 이때는 A가 4개면 C는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D는 4개가 되고요. 같으니까, 아니다, 3개지. 이거 2개 피해야 돼. 같으니까 2개만 피하면 되지. 이때는 2개죠. 됐어요? 그래서 5, 4, 20, 2, 3은 60, 5, 4, 20, 2, 3은 6, 120. 답은 똑같아, 그치? 맞아? 근데 굳이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훨씬 간단하잖아, 그치?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으로 출발해서 이웃한 영역을 넘어가면서 색깔을 부여하라고. 여기서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이러지 말고. 그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끝. 좀 쉬었다가 순열 들어가죠.